안녕하십니까 언스페셜티 에듀 여러분. 커피 향 그러면은 먼저 신선하고 휘발성이 강한 물질이 빠른 속도로 손상이 되고 그래도 괜찮은 향들이 껴져 남아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이제 묵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향을 안 변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불만을 가질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은 단점이자 장점인 거죠. 만약에 향이 안 변했으면 굳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로스팅하고 그럴 필요 있겠어요? 그냥. 근데 살아있는 생물처럼 신선식품처럼 향이 변하기 때문에 맛에 답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참여한 시장이 있겠냐고요. 대기업이 한 가지 솔루션으로 다 해결해 버렸지. 근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변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러 사람이 참여할 여지가 있는 거죠.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걔들을 또 일부러 그런 커피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향이 날아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향의 커피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최고 커피 갖다가 가장 좋은 로스터로 가장 최적 조건으로 분쇄해서 추출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계를 동원해서 추출할 수도 있죠. 그랬는데 농축하고 분말을 해놓으면 향이 변하는데, 향 중에서 신선하고 자기 원하는 느낌도 있을 거고 향이 다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끝에 남는 부분도 있어요. 동결건조 커피 갖다가 물에 담궈 보면 그 향은 벌써 만들어진 지가 몇 개월 됐고 산화됐고 그러는데도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똑같은 패턴으로 감소했으면 이 커피를 많이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향조가 바뀌었죠. 근데 이런 향조의 변화는 특히 심한 게 로스팅 향입니다. 여러분이 볶아 놓은 거 소고기를 구워 놓고 향 좋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향이 남나요? 그러니까 과일처럼 벌키한 향이 남아 있을 때는 비교적 오래 가지만 그 향이 실제로 로스팅한 그 특징은 극미량이 그 특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극미량으로 작용하는 만큼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빨리 변하는데 오히려 커피는 그 향이 오래가는 편이다. 그래서 이 향이 오래가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봐라. 일주일이 지나도 남아있네. 다른 그 볶은 거에다가 물 부으면 거품 볶음 나는 거 없잖아요. 커피는 단단한 세포바닥 때문에 CO2가 갇혀있다. 이 향을 보관하는 방법은 온도 조건보다는 여기에 산소를 없애고 압력을 가해서 압력이 세워놓지 않게 딱 실링을 해놓으면 그 CO2가 계속 남아있으면서 압력으로 산소가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니까 산소가 없어. 산소가 없으니까 산화가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 가면은 음압 하는 데는 뭐겠어요? 압력을 낮춰서 옆에 있는 요 균이 나가지 못하게 공기를 그대로 빨아내서 살균해 버리는 거고, 여기 오염 안 되게 하고 싶어. 그럼 양압을 하면은 공기가 밖으로 나가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이게 세균이 헤엄쳐 들어오겠어요? 그냥 공기 흐름 같이 들어오는 거지. CO2는 안에 지금 고농도로 만들어져 있고 일부 많이 빠져나갔지만 빠져나가지 않은 부분이 내부에서 산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밀어내고 있는 거죠, 계속. 그것 때문에 사실은 커피의 품질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도 사실은 초기 단계에 비해서 항상 양이 많을 때가 많이 손실이 많죠. 커피 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로스팅 직후가 굉장히 향이 풍부하고 셀 텐데 왜 그때가 더 맛이 좋은 게 아니라 좀 지나야 더 맛있을까요? 그 질문하신 분이 계시던데, 일단 향이 약했으면 미묘하게 막 볶았을 때 향이 그나마 제일 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한 게 느껴져. 약했으면은 그때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커피 향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편이죠. 방향제로 쓸 만큼 강한 향인데 우리가 강하게 못 느끼니까 사실은 그게 좀 희석이 돼도 충분히 센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숙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와인도 모든 와인을 숙성하는 게 아니라 향이 강한 놈을 또 어디다가 넣죠? 오크통에 넣어서. 오크통도 똑같이 구웠잖아요. 토스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커피하고 똑같아요. 그 오크통에 있는 향기 물질이 녹아서 향이 더 세졌어. 향이 이제 점점 약해지겠죠. 어떤 패턴으로 약해지냐 그러면 알데하이드, 케톤, 저분자 물질이 있어요. 저분자 물질이 다른 알코올류와 축합이 돼서 헤미아세탈, 아세탈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향기 물질은 굉장히 지용성에 가까운 저분자 물질로 분자량이 한 17에서 300 정도 되는데, 저분자 물질, 작은 물질들은 굉장히 흐름성이 좋아요. 톡톡 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초 냄새 맡으면 식초가 분자가 작잖아요. 친수성이 강해요. 쏘는 듯한 맛이 나잖아요. 농도가 진해지면. 너무 빠른 속도로 오니까 쏘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얘가 분자가 큰 것들은 날카롭게 움직이진 않아요. 향수 같은 경우는 일부러 고분자를 써야 돼요. 왜냐? 향수를 뿌렸는데 바로 사라지면 어떡해요? 이게 천천히 휘발되면서 천천히 느껴지고 은근하게 풍부하게 나와야 되고, 식품의 맛은 오래가는 걸 싫어합니다. 같이 맛성분하고 같이 딱 치고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분자가 너무 크면 느끼지를 못하고, 그래서 양은 줄어들었지만 날카로운 부분이 둥글둥글 따듬어졌다. 원래 기본 패턴은 향은 줄어들고 있는데 날카로운 부분에서 관능적인 특징은
오히려 약간 진하면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포장지를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어떤 포장지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느낌을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감각적으로 말하면 수치화 안 되면 참 이게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물 요리에서는 염도를 재봐야 된다. 간식류에서는 꼭 당산비를 알아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아이스크림 개발할 때 처음에는 혀로 맛을, 단맛을 봤어요. 근데 나중에는 원료별로 감미도가 있어가지고 계산 나오면 내 컨디션보다는 그 계산이 훨씬 잘 맞아. 그럼 국물 같은 경우는 염도를 재봐서 평균이 0.9야. 0.9를 전후로 어떤 건 좀 높더라 낮더라. 절대로 그 수치를 벗어날 수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염도가 0.6인데 싱겁지 않아. 노벨상 받을 일이야. 그러니까 이 혀로만 봤을 때는 자기가 그냥 발견 못할 일을 측정을 하면 해석이 훨씬 정교해지고 정확해지는 거죠. 사실은 어떤 감각적인 내용도 가급적이면 측정, 수치화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커피에 대해서 자, TDS를 재봤어. 재봐서 TDS가 2인데 안 써? TDS 0.5인데 이렇게 바디감이 있어? 그거 정말 놀라운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잴 수 있으면 재는 게 제일 정확해요. 신선도라 그러면 그걸 실험하는 사람은 지표를 찾고 싶은 거죠. 도대체 뭘 재봐야지 신선도를 나타낼 수가 있어. 향기 물질을 800개나 된다는데 그래서 그 물질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을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런 물질 중에서 이런 물질은 줄고 이런 물질 줄고 그러면 이 숫자로 알 수 있나?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앞서 설명한 것도 있는데 메치오닌 같은 경우가 끊어져서 나오면 요 물질 메테인 사이오레라는 물질이 있는데 요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이 형태로 바뀌어 버려. 그러면 요 물질이 다른 물질에서 안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요 두 가지 물질로 비율로 보면 얼마큼 지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신선도 지수로 요 물질 대비 요 물질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형태로 자동적으로 변해버렸다. 그걸로 판단할 수 있으면 이런 수치를 여러 가지 재고 나면은 객관적으로 될 수 있어서 관능에 의존하지 않고 수치화되어 있으면 훨씬 정교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정교한 측정이 사실은 정교한 발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도대체가 왜 향이 변하는지 알고 보면 커피 향은 굉장히 로스팅한 향치고는 커피의 단단한 세포벽에서 CO2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늦게 변하는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포장을 잘하고 치환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측정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